네, 안녕하세요. 양진은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조금 크게 말씀드릴게요. 크게 얘기할까요? 네, 제가 지금 맡은 부분이 강원 리빙랩 활동의 실제와 여성 참여라는 부분인데요. 앞서서 저도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리빙랩을 저는 실제적으로 해봤던 사람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론적인 얘기는 우리가 추후 공부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리빙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저는 요즘에 지금 자전거 춘천이라는 춘천에서 리빙랩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들은 한 달에 한 번 크리티컬 매스, 우리말로는 이제 인계질량이라고 하는데요. 여럿이 떼전차들이에요. 때로 모여서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그 도로는요 공도라고 하거든요. 자동차와 자전거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데 우리가 자동차한테 너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뺏기고 있죠. 그래서 자전거가 우리의 권리를 한번 찾아보자. 근데 혼자 달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한 도로를 달려보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고요. 저희가 지금 시청 앞에서 출발을 하고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우리 시청 앞에 그 잔디밭에 모두 누워서 드론을 띄워서 우리를 좀 찍어 보았습니다. 저도 이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는데 나중에 신문 그림 찾기로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외부 같죠? 네, 부탁드립니다.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들리세요? 소리가 안 들려서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는 연세대학교 농지구 캠퍼스입니다. 미래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네, 미래 캠퍼스에서 지금 대학 혁신 지원 추진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혁신은 좀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10월에 제가 연세대에 오게 됐고요. 이전에는 강원대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춘천과 원주를 지금 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리빙랩을 통해서 춘천과 원주를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춘천에서는 리빙랩이 시작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리빙랩 1세대라고들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뒷부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가 되면 제가 넘길까요? 네. 예. 이제 소셜 리빙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이미 학습을 통해서 들었다고도 하시고 또 오늘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송희진 선생님이 오후에 자장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리빙랩에 대해서는 송희진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시면 훨씬 잘 알겠지만 제가 좀 발췌를 좀 해갖고 왔는데요. 소셜 리빙랩이라는 건 사실은 생활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 또는 지역에서 최종 사용자, 시민들이겠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모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더라고요. 맞죠? 네, 송 선생님. 예, 아주 쉽게 설명하면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서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생활적인, 실제적인 방법론을 가진 그런 생활 문제 해결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소셜 리빙랩이 성공을 하려면 문제를 시민이 함께 정의를 내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을 아주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또 실생활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또 공동으로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사회적 가치와 또 지역사회의 자원과 네트워킹이 결합이 된다면 정말 성공적인 리빙랩으로 갈 수 있겠죠. 예, 저는 이렇게 이론적인 공부를 마치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국민해결이라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최초의 리빙랩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도 개인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네.
제가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36개의 상상 테이블이 강원도 내에 마련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었고요. 어느 곳이든지 당신들의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라면 한 테이블당 우리가 수다를 떨 수 있는 비용 5만 원을 지원해 주셨었고요. 강원도 내에 36개의 상상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그 13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 2명이 같이 의논을 시작했어요. 저는 석사동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지금도 춘천 석사동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석사동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 우리는 모두 석사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공통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상상 테이블을 신청하셨고 5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아주 즐겁게 커피도 마시고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130여 개의 상상 테이블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상상 테이블을 진행했는데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였나라고 보았더니 아동 청소년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가장 큰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이 환경 문제였어요. 그 다음이 주차 문제, 노인 문제, 지역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원주 지역에서도 이런 상상 테이블을 진행해 보면 정말 좋겠습니다. 비용도 별로 들지 않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우리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도 환경 문제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6개의 제안서가 드디어 만들어졌어요. 30여 개의 상상 테이블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프로포절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또 서울 쪽에서 멘토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팀도 받았습니다. 저도 연구자긴 하지만 리빙랩에 대한 또 프로포절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교육을 받고 16개의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여성이 25명, 남성이 13명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훨씬 여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여기는 지금 아까 앞선 시간에 우리가 발제를 들었을 때 단체나 네트워크가 많았잖아요. 모두 개인들의 테이블이었습니다. 단체의 테이블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리빙랩에 저는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팀이 선정이 돼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 발표하면 막 박수도 치고 그래요. 제가 웃자고 좀 해본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국민 투표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 저희 팀이 됐었고 저희 3명이 굉장히 고무가 돼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는 모두 공통점이 석사동에 30년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석사천이 있습니다. 석사천을 매일 걸어요. 자전거도 타고. 저는 이제 자전거 타는 여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뛰고 걷고 산책하고. 그래서 석사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잡초가 무성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클라이밍 시설이에요. 시에서 저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키가 굉장히 큰데 저 잡초들도 저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야외 공연장에서 다리 밑에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돈 들여서 해놓고 이용하지 못하게 할까? 전반적으로 석사천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공통적인 생각이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렇게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화를 보시면 춘천의 석사동과 태계동 인구를 더하면 우평동까지 좀 더하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춘천 인구의 반 정도 산다고 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너무 삭막한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저 30년째 사는데 이웃도 별로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보시는 대로 빽빽하잖아요. 나는 좀 이웃도 만나고 싶고 제 아파트 살다 보니까 정원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석사촌에는 저렇게 넓은 땅에 잡초만 우거지고 석사촌을 좀 우리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시민정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시민정원 분양을 통한 공공하천 관리.
뭐 제목은 되게 거창하지만 결과적으로 석사천을 우리 손으로 한번 고쳐보겠다, 만들어보겠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보겠다. 예, 이런 마음으로 프로포절을 써보았습니다. 그러려면 저희 3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 이웃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상상 테이블이 이제 우리 동네 테이블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시의원 나가는 줄 알았대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예, 저는 대학교에서, 예, 연구교수로 일하고 있었고, 예, 환경파트에서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시민들을 만나서 일을 해보는 일은 처음이었어요. 예, 3명, 5명이 모이면 제가 달려갔고, 지인들을 통해서 모여있다면 또 달려가기도 했고, 우리 자전거 팀들이 모여서 자전거 탈 때는 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게 보시면, 맨 아래 한번 보시면요. 저는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 표정은 별로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지. 아, 우리 석사천 사는데 왜 이렇게 석사천에 관심이 없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해결 방안은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우리 그럼 시민 실행팀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냈어요. 페북과 인스타 또 우리 시보 이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우리 시민들이 같이 해보자. 시민 실행팀이 10명이 꾸려졌어요. 저도 좀 거짓말 같았어요. 예,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었고 건축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예, 또 뭐 일반 또 우리 뭐 학교 학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고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들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지금 위에가 가려졌는데 이제 공무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국 국민투표까지 해서 이렇게 3,800만 원을 따왔는데요. 실제적으로 행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 공공하천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환경과 건설과 또 사회혁신 담당 경관과와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이 굉장히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예, 제가 환경과를 갔을 때 남자분들을 만나면서 참 자세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것을 꼭 해야겠습니까? 예,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첫 마디가 아주 우아했어요. 예,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왔는데 좀 물러서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설명도 했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예, 저의 일에 가장 큰 예, 아군이 되어 주셨어요. 행정이 같이 간다면 리빙랩은 더할 나위 없이 속도를 낼 수 있더라. 시민의 아이디어와 행정의 지원은 파트너처럼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춘천시 경관과가 드디어 저의 프로포저를 승인해주고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천 부지는요, 개인들이 사실은 함부로 손을 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특히 석사천은 100년에 한 번 범람을 합니다. 예, 평균. 범람 하천은 더더군다나 모든 설치물을 함부로 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예, 그런 부분들을 하천법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하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리빙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역량 강화가 됐어요. 공무원들과 함께 하천법을 라인 바이 라인으로 같이 읽어가다 보니까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특히 여성들이 조금 더 용감하게 제안서를 써보실 수 있고 법이 어렵다면 담당 공무원과 담당 행정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 날 하천부지 초활용의 최종 이제 허가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동안은 춘천에서 이렇게 봉이 김선달처럼 석사천을 분양을 했던 제 땅도 아닌데요. 예, 일시적으로 분양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예, 시민이 함께 이제 드디어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됐고 3,800만 원도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저는 아이디어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시민 실행팀을 제가 모집을 했어요. 이 열풍과 같이 지금 상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자, 도시농부팀도 들어오셨고, 도시공간 기획사도 들어오셨고, 원예 전문가도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춘천 아이쿡의 송현석 선생님도 같이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 자전거 춘천에 우리 박성민 팀장님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 길을 가주셨습니다.
다양한 지역의 인적 자원을 연계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페북으로, 시보로 광고를 한 끝에 제가 사실은 30개의 정원을 좀 만들겠다라고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가슴속으로는 20개만 넘으면 좋겠다. 제 지인들한테 한 5개는 사실 부탁도 했었어요. 놀랍게도 53개의 정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평이었는데 1평으로 낮추어야 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유튜브 지금 주소가 나오는데요. 지금 시간은 짧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에서 시민정원을 찾아보시면 저희 활동 상황들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궁금하시죠? 저희 시민정원의 이름은 리틀 포레스트였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안에 작은 숲을 만들어 보자라는 꿈을 가지고요. 제가 4가지의 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 메시지를 함께, 그리고 이웃이 모이는 마을 정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이 숨쉬는 리틀 포레스트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시민정원을 분양하면서 업사이클링 아트도 해보고 팝업 카페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드닝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을 담은 환경 메시지를 담은 그 편말을 또 한번 같이 만들어봤고요. 장바구니도 제작해봤고, 수질 환경 정화를 위해서 흙공 던지기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봤습니다. 다양한 드림캐쳐도 만들어봤고요. 제가 이거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석사천 들리고 퇴근하면서 들리고 또 주말에도 나가서 같이 꽃도 심고 나무도 가꾸고 환경 정화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요. 저는 정말 더없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리빙랩은 즐거워야 합니다. 일이 아니니까요. 예, 보시면은 한평 정원을 제가 어떻게 분양했는지 이게 과정이에요. 저 이거 찍으면서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번호를 매겼어요. 제가 임의로 나누고 그래서 한평 정원을 다 나누고 우리 신청하신 분들이 제비뽑기로 자기 그 아파트 분양하듯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석사천이 한 200m를 분양을 하는데 좀 약간 좋은 땅도 있고 약간 좋지 않은 것도 있는데 복골복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뽑으셨는데 내가 8번 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또 8번 찾아가서 커피도 사주시면서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얹어서 바꾸시기도 하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일도 있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시민정원을 만들었고 지금 색깔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표본정원. 사실 50개를 그냥 놓으면 얼마나 나름대로 멋지긴 하겠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 표본 정원을 좀 꾸며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원이 꾸며지기 전에 예술가들이 또 전문가들이 가드너들이 미리 오셔서 멋지게 꾸며주셔서 나도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구나. 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개를 천으로 만들었어요. 이 천은 다 친환경 천들이에요. 나중에 이거를 끊어서 저희가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네, 자원봉사도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팻말도 다 제작을 했거든요. 예, 제 카톡에는 아직도 대문 사진이 춘천시민정원 리틀 포레스트 구역입니다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리빙랩을 안 만났더라면 이런 경험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밑에 편말들은 우리 이제 팀들이 모두 만들었던 편말들이고 저 편말도 제작을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근데 그냥 정원을 꾸미라 그러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번호표를 뽑을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다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사다리가 있는 곳을 뽑으신 분은 사다리에 꾸미셨고 이렇게 보도블록을 박아놓은 곳에는 보도블록 사이로 꾸미셨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서 바꾸기도 하셨고 저는 좀 놀랐던 게 사다리가 별로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사다리가 인기가 많았어요. 네, 꾸미기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나중에 이제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각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이 굉장히 풍성해졌던 그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우리 시민실행팀의 아이디어를 다 녹였어요. 사실은 그냥 놓지 말자. 그래서 저 지지대도 저희가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도시농부팀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 제가 부탁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이런 세팅을 좀 놓고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은 그 인디언 텐트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기 사용된 나무는 이 지금 석사천에 그 잡목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잡목 다 활용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 새로 산 게 없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셨고요. 저는 저 쓰지 않는 석사천에 돌아다니던 의자거든요. 사실은 그 어르신들이 그냥 의자 갖다 놓고 안 쓰시던 의자였는데 저희가 좀 색칠을 해서 예술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빙랩은 저는 반드시 도시의 예술가들, 그 로컬의 지역의 예술가들과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가 아름다워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술가들한테 많은 빚을 좀 졌어요. 빚을 갚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밥도 잘 사고요. 네, 친구가 되었어요. 가드닝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우리 산림환경과학대학에는 정말 원예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원예 교육 프로그램을 미리 신청을 받았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그래서 춘천에 대한 공부도 했고 원예에 대한 공부 같이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궁금하시죠? 모든 꽃과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제가 지원받은 돈에서 바우처 형식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화원에서 모두 사실 수 있게끔 지역 화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저렴하게 주셨겠죠. 제가 다량 구매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분양을 받고 바우처를 들고 가셔서 원하는 꽃을 그 가격에 맞게 사셨고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창업을 한 청년들과 또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팝업 카페를 운영했고요. 그것도 바우처 형태로 지역에서 비용이 지출되게끔 했습니다. 앞치마도 그렇고요. 저희가 다 모두 다 지역에서 공수를 했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아빠와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제 시민정원을 만들고 이렇게 팻말을 같이 만들고 정말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제 마음의 베스트인데요. 우리 같이 시민정원을 참여하셨던 분들의 베스트는 또 좀 달라요. 예, 저 이거 전문가들이 한 거 아니거든요. 저희 팀들이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셨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다면 더 많은 얘기하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 내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팀들이 뽑은 베스트예요. 석사천의 잡목이 아까 많았잖아요. 이거를 연결을 해서 생각하는 의자를 놓으셨는데 저는 여기에 매일 들렸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앉으시면요. 춘천이 이렇게 보입니다. 정말 저한테는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지저분하고 쓸모없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웃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석사촌에 나와서 이제 놀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들하고 나와서 같이 정원도 꾸미고, 하천도 이렇게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석사촌이 좀 많이 깨끗해지긴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류가 좀 바뀌었는데, 춘천 분들은 아시거든요. 그래서 원창곡에서 저수지물이 내려오게 되면서 좀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렇게 깨끗한지 몰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참 놀아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주셔서 저한테는 참 좋았던 추억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화관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꽃을 꺾어서 우리가 화관을 같이 만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랑하는 작가예요. 신병화 작가님인데요. 신병화 작가님한테 제가 분필과 목탄만 사드렸고요. 우리 그 자전거 타는 팀의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작업을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좀 들려서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도 참 잊지 못할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친환경적이죠. 이 그림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굉장히 행복했고 제가 자전거를 놓고 여기 사진도 많이 찍었었는데요. 지금도 이 자리를 지날 때면 기억이 많이 나죠, 제가. 이거 궁금하시죠?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희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와 연결을 했어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나와서 저희는 잡목을 제거했고 아이들이 여기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무 이쁘죠? 아니 이제 춘천의 예술가들은 다 굶어 죽는다고. 아이들이 예술가더라고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찍은 거예요. 아이들이 드디어 이제 클라이밍 벽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웃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밴드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아이들하고 이 도마뱀을 봤다는 거예요. 드디어 봤습니다. 누가 봤다고 자랑을 했는데 저도 봤어요 하고 올려주셔서 제가 아주 행복한 기억을 가슴에 많이 안았던, 그리고 이제 우리 15회 저희 리틀 포레스트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 그 석사천에서 꺾었던 들꽃과 들풀로 만든 화관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재밌게 놀았습니다. 정말 리빙랩은 즐겁거든요. 우리 동네가 변화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바뀌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남은 비용을 세미 파티를 해봤습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석사천에 좀 불렀어요. 그래서 시민협동조합 워커즈에서 음식을 좀 간단하게 마쳤고요. 그리고 음악을 좀 요청을 드려서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음악가들이 사실은 좀 재능봉사를 해주셨어요. 약간의 비용만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커피도 마시고 빵도 먹고 음악도 듣는데 한 분이 그러셨어요. 파리엘 왜가, 세느강엘 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석사천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했고요. 우리 시작했던 멤버들이 마지막 날 찍었던 사진이에요.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흙공 던지는 사진인데요. EM으로 만든 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석사촌에 환경 정화를 위해서 이러한 활동도 해보았습니다. 밑에 유튜브 주소가 있거든요. 이 과정을 저희가 희망제작소에서 지원을 받아서 모두 화면으로 만들어졌고 유튜브에도 송출이 됐고요. 그 강원민방에서 저희 또 마지막 날 와주셔서 드론 촬영까지 해주셨습니다. 참 열심히 우리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이거는 사회혁신 프로그램 그 전주에서 사회혁신 대회 할 때 발표할 때 썼던 문구인데요. 아이들이 아빠랑 같이 석사천에서 놀고 싶어요. 가기 싫었던 석사천이 이제 놀이터가 되고 석사천이 이렇게 멋있었냐. 그리고 석사천에 벌과 나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내년에도 벌과 나비가 석사천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발표를 했던 자료들입니다. 이게 이제 시민정원 처음 시작하던 날의 사진인데요. 제 가슴에 남아있고 제 노트북에 지금도 이제 배경화면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춘천 시민입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었는데요. 이제 원주에서도 저는 원주천도 되게 아름답잖아요. 시민들의 힘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전거 춘천도 소개해드리고 싶고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해봤거든요. 리빙랩을 지금까지 4개 정도 했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경남도청 사회혁신팀하고 지금 리빙랩 사업을 2년째 컨설팅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10개가 됐어요. 컨설팅을 해온 지가. 이러한 노하우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또 좀 도움이 되고 같이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